타파가 지나간 지 열흘도 안 돼서 또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관련 기관도 재난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양광 시설 인근에서 토사 유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태풍 북상으로 추가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때마다 응급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태풍에 농가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를 앞두고 쌀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124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18,075가구에 121억 원을 10월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풍 타파가 지나간 지 열흘도 안 돼서 또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북 일부 지역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호우특보가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전라북도와 관련 기관도 재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태풍 링링이 전라북도를 관통한 건 이달 초. 주택 12동이 부서져 이재민이 발생했고 태풍 피해 현장에서 소방관 1명이 순직했습니다. 피해 복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인 지난 22일. 이번엔 태풍 타파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가로수와 건물 피해가 20여 건, 벼 49헥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태풍 타파가 물러간 지 열흘도 안 됐는데 또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화요일 오전부터 남원을 비롯한 전북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지리산 부근엔 최대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현재 강도 강, 중형급의 태풍으로 시간당 22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으며 2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에 우리 지역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4시간 상황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호우에 대비해 배수 펌프장 가동을 준비하고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출입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부안해양경찰서는 대비 태세를 정비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선박과 해양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월파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통제 조치할 예정이고 조업 중인 모든 어선에 대해서는 VPS 시스템을 활용한 문자 발송 및 전화, 재난방송 등을 활용하여 태풍 내습 전 조기 피항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한 비바람으로 항공기나 배편도 차질이 우려되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다가오는 태풍에 농가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태풍으로 전북과 전남 지역 모두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보았기 때문인데요. 수확 시기를 앞두고 쌀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무르익은 벼들 사이로 군데군데 비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잇따라 찾아온 태풍 링링과 타파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처럼 벼 쓰러진 피해 현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지난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본 전라남도는 6,683헥타르의 벼가 쓰러졌습니다. 17호 태풍 타파로 3,414헥타르의 벼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두 태풍으로 전라남도가 겪은 피해는 전체 경작 면적의 약 6%에 달합니다. 전라북도도 지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3,934헥타르의 벼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타파 때는 간접 영향권에 있었지만 2,135헥타르의 벼가 피해를 봤습니다. 쌀 수확 시기를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한 달 새 두 번 찾아온 태풍으로 벼 쓰러진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6에서 10만 톤 감소한 370여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측한 쌀
단수 전망치보다 다소 실제 작황이 조금 더 악화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벼 쓰러진 피해가 발생해 수확하는 쌀의 양이 더 줄어든다면 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농민들의 근심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태양광 시설 인근에서 토사 유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태풍 북상으로 추가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때마다 응급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추가 피해가 불가피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보절면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 현장입니다. 최근 집중호우 여파로 농경지 상당수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농경지 인근에서 태양광 시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토사 유출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그때마다 복구만 이뤄질 뿐 토사 유출을 예방하는 시설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예요. 올 여름에 한 번 그랬고 가을에도 두 번씩이나 그랬는데 업자가 자진해서 철거를 이렇게 모래를 퍼서 냈는데 이게 계속 되풀이될 수 있는 위험성이 계속 상조해 있으니까 사방댐을 만들어줘가지고 앞으로 이런 위험성에서 저희가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양광 시설 사업을 허가해준 남원시는 긴급복구 작업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흙을 침사시키고 물만 이렇게 넘어가게끔 그런 작용을 하게끔 하는데 비가 한번 왔을 때 흙이 이렇게 침사지에서 이렇게 쌓이면 흙이 이제 쌓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이제 그게 흙이 뭐 1, 2m, 2, 3m 쌓이다 보면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순서를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했죠. 피해 발생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주먹구구식 복구. 태풍과 집중호우 소식 때마다 농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라북도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124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태풍 링링으로 주택 4채가 파손됐고 과수낙화 125헥타르, 벼 쓰러짐 14,295헥타르, 농축산시설 5헥타르 등의 재산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가로수 944주가 넘어지고 어천도항, 방파제와 부장교 3곳이 파손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18,075가구에 121억 원을 10월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사전 대비를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농기센터는 벼 쓰러짐과 침수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난 태풍에 쓰러진 벼는 서둘러 수확하거나 물기를 정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수확이 가능한 과수는 빨리 수확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농업시설물의 경우 태풍 통과 시 비닐하우스는 밀폐하고 누전이나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낡은 전선은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북도가 가을철을 맞아 도로 일제 정비를 진행합니다. 이번 도로 정비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 정비와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 대비를 위해 이뤄집니다. 중점 정비 대상 도로는 8,116개 노선에 모두 6,908km의 도로시설물이고 시군 및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청별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2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2개 반을 편성해 시군별 도로정비 청결 상태 등을 일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읍시의회가 247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0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임시회 기간 각 위원회별로 모두 18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합니다. 임시회 첫날에는 보육비 인상과 급식비, 간식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어린이집 표준 보육비용 인상 촉구안을 채택했습니다. 순창군이 방문객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순창터미널에 관광안내소를 마련했습니다. 순창터미널에 최근 열린 관광안내소는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문화관광 해설사도 배치됩니다.
그동안 순창군 지역에는 강천산 국립공원에만 종합관광 안내소가 위치해 있어 순창읍을 경유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소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순창의 관문인 터미널에 위치해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알맞는 장소라고 판단하고 질 높은 관광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13회를 맞는 부안 곰소젓갈 축제가 3일 예정대로 개최됩니다. 곰소젓갈 축제 추진위원회는 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는 3일 행사 일정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4일과 5일 이어지는 체험 행사와 공연 등의 축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번 곰소젓갈 발효 축제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곰소다용도 부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세계축제협회 IFEA는 올해 세계축제 도시로 김제시를 선정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제64회 IFEA 컨벤션 엑스포 행사에서 전 세계 도시 가운데 김제시가 뽑힌 겁니다. 김제시는 세계축제 도시 수상과 함께 공식 출판물에 IFEA 세계축제 도시 관련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제시는 현재 열리고 있는 지평선 축제를 글로벌 축제의 품격에 맞는 행사로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입니다. 고창군에서는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시기에 열린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사업별 예산 등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고창군은 공약사업 64개 가운데 수요 중심 미래지향적 조직 운영 등 4건의 사업은 완료돼 모니터링 중이며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57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계획 대비 부진한 사업은 3건으로 행정 절차 지연과 각종 민원이 원인인 것으로 고창군은 분석했습니다. 정읍소방서가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체험교실은 정읍 산해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서에 방문해 1일 소방관 체험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체험 내용으로는 소방자동차 동승과 방화복 착용,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직접 구급대원의 역할을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읍소방서는 미래소방관 체험교실과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구름 영향으로 우리 지역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바람에 대비해 튼튼한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태풍은 수요일 밤 9시쯤 제주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뒤 자정쯤 전남 목포 남쪽에 상륙하겠고요. 이어 개천절 오전 9시쯤 포항 부근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내려가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충청 지역까지 확대하겠고요. 수요일과 개천절에는 전국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태풍의 위험 반원에 위치한 남부지방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